조금은 당황스러워 긴 말은 필요 없어 또 뭐가 중요해 I'm taking over 조급해 마라. 조급해 마라. 조급해 마라. 칼 잡고 살다 보면 다시 보게 될 거다. 조급해 마라. 조급해 마라. 조급해 마라. 8월 8일 묵은역 TV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아이 연구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 캡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시설은 폐지되어야 할까요? 존치해야 되어야 할까요?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쪽이 답이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오빠의 기준, 그러니까 오빠 상태가 너무 중증인데 어떻게 탈시설을 하느냐, 어떻게 혼자서 사느냐,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의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원을 잘 받느냐예요. 짧은 부분만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본편은 직접 찾아서 검색해 보시고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괜찮거든요. 자, 그럼 저희 방송의 본 주제로 돌아가 발달장애인 땡땡땡 채굴이라는 뜻을 가진 발굴의 세 번째 주제인 생활구획 채굴을 다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주장이 진도가 획일적이지 못해 세 번째 주제를 3부까지 끌고 온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저는 장수에 귀촌한 후에 현재까지 해온 장애인 바우처 채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채굴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생활구획 이야기 중인데 그 중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장애인의 생활구획을 짓게 되면 해당 관계자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로운 점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실 현재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놓고 시작할 겁니다.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사항으로 첫 번째, 10억의 투자금으로 장수지역 모처에 맨투맨 하우스가 지어졌습니다. 맨투맨 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인 건물로 각 층당 면적은 100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두 개 층에는 식당 및 다용도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을 말을 하는 거고요. 주차 공간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상 2층부터 4층까지 총 3개 층에는 각각 각 층마다 10실 규모의 개인별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 공간을 놓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맨투맨 하우스에는 해당, 그러니까 참여자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자 그룹이 세 그룹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의 가족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활동지원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투자자,
그 맨투맨 하우스를 짓기 위한 투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분들이 얻게 될 이득에 대해, 그러니까 이로운 점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입주는 장애인 당사자만 입주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시작했던 계획이다 보니까 입주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 혼자만, 그러니까 미혼의 발달 장애인을 가정에 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 그룹에는 그 소소하게 생길 수 있는 케이스, 그 별도의 케이스는 일단 배제하고 그냥 보편적인 케이스로 해서 이용자 그룹을 지정을 하자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자폐가 심하여서 자신의 스스로 자기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그 무슨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까지도 일단은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활동 지원사 그룹이 있는데요. 활동 지원사 그룹은 저처럼 활동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입주해서 있는 그런 형태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그룹은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 그리고 그 개인이 그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장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운 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그룹, 그리고 지원사 그룹, 투자자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용자 그룹은 첫째,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권을 가지게 되고, 그 입주를 한 곳에 서의 생활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중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활동 지원사 그룹과 연계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용자 그룹은 제가 그 발달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을 하면서 생각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삶을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집에 있는 경우에 조금은 통제를 받게 되겠죠. 약간은 미숙한 사회 적응력으로 해서 우리가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 활동의 폭보다는 많이 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를 분리해서 아예 단독 세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해서 주거와 생계비를 지원받고 의료 급여를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 그 맨투맨 하우스에 입주하게끔 그런 구상을 짜고 있어요. 맨투맨 하우스에 입주를 하는 이용자 그룹과 지원사 그룹은 동일하게 월세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식비도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즉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생활비를 이용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이용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독립된 생활, 여지까지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부양 책임을 면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용인 그룹은 이제 끝내고 다음 지원사 그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 그룹은 입주에 필요한 생활비는 이용인 그룹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용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바우처 시간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활동지원사 일을 저처럼 풀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대신에 입주해서 월세와 식비, 생활비는 책임을 지셔야 하겠죠. 하지만 요즘같이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시게 될 거예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 제가 시급 10,000원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시급 10,000원이면 사실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는 활동지원사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기혼자가 들어오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용인 분들이야 수요가 이미 수요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그룹은 사실상 제가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목했던 부분이 있는데, 고아원 같은 곳에, 그러니까 그 아동 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되는 그 보호 종료 아동을 지금 접촉을 하는 내용을 제가 두 번째 발굴 친구책을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분들에게 사실 그 단체 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혼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금전적인 혜택에 더해서 더 좋은 가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랍니다. 그게 두 번째 이용인 그룹에 대한 이로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투자자 그룹입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장수군 지역에 그 장수군에서 지역 자체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나라의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주체가 장수, 군인인 경우와 그리고 어떤 그 선의의 투자자, 돈 많으신 분이 내가 이런 돈 많으신 분이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그러니까 맨투맨 하우스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케이스는 사모펀딩을, 그러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한테 뭐 100만 원씩 모으든 뭐 얼마씩을 모으든 돈을 모아서 그 이제 투자 그룹을 만들게 되겠죠. 그 투자 그룹을 만들고 그 투자 그룹에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이용인 그룹과 지원사 그룹이 내는 생활비 중에서 월세 부분을 매달 드리게 되는 그런 그 구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투자자 그룹이 얻는 이로운 점으로 따지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공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용인에게는 자유로운 생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지원사 그룹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를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공동 생활에 있던 그 패턴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 그런 이점을 드리면서 월세를 받게끔 되고, 그 월세가 투자자한테 투자금에 대한 그 투자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이 지금 사실 말로만 하는 설명이고 그림으로만 대충 보여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해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이제 생활구획 편은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영상의 처음 부분에 우리 시설을 장애인들에게 시설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또 장애인 부모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버티다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이 시설일까요? 그리고 그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시설에 장애인이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은 나라에서 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받습니다. 장애인에게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애인 몫으로 나오는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을 어쨌거나 시설을 그냥 어떤 점포라고 생각을 하고, 대규모 점포라고 생각하고, 시설에 들어오는 장애인을, 입소하는 장애인을 손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뻣뻣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투맨 하우스 같은 경우도 시설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시설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통해서 지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저는 새로운 모델로 생각을 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맨투맨 하우스고, 생활 구획을 지어주면 잘하던 못하던 그분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잠깐 첨부가 들어갔던 우리 아이 연구소 그 지금은 부회장님이 아니실 텐데 예전에는 제가 그분을 직접 멀리서 이렇게 뵀을 때는 부회장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은 자기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직장 다니고 혼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게 발달장애인의 독립은 아니라는 거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저는 활동지원사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발달장애인이 어떤 상태의 발달장애인이든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호가 부족한 저희 아들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 아들이 말 못해서 제가 장애판에 몸을 담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길어지니까 생활구획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활구획,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구획 안에는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하던 못하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죠. 어려서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부모와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게 시설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델도 시도해 볼만 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인과 이용인 부모님들에게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맨투맨 하우스를 가정했지만 실제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입소를 한다고 해서 그 입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집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월세를 그 맨투맨 하우스에 주건 아니면 다른 데 주건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 당사자가 자폐가 심한 친구라서 그런 결정을 못하면 부모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유롭게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너무 먼 미래만 보지 마시고 당장 해보고 적응 못할 수도 있겠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도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 전공과 2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해요. 너 독립하라고. 근데 독립할 때 제가 그냥 아무 곳에나 그냥 돈 되는 대로 방 얻어서 독립시킬 생각 없어요. 적어도 저희 아들이 누군가하고 이제 무슨 사소한 다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편들어 줄 수 있는 지원사가 있는 상황을 저는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맨투맨 하우스입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굴 생활구획 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생활구획 채굴 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드라마 장면에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어느 쪽은 탈시설을 외치고 어느 쪽은 시설 폐지를 하면 그것을 사용 선고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너무 먼 미래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꼭 누구 나왔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이거를 이뤄내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몇백 킬로를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데모를 하고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뜻에서 영상 처음에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것 같고요. 이제 분립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무근장수 TV 정규 방송은 매주 일요일 9시에 업로딩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제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을 약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 주에 한 편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금방 될 거다, 그거에 희망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방법대로 시도를 계속 해볼 테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사실 응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고 계속 힘내서 더 많이 떠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겠죠? 뭔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 힘내서 많이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